2022년 6월 13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93강이고요. 생생경매는 303쪽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또 다 펼쳐놔야겠죠. 네, 펼쳐놓고. 그 다음에 보전 가등기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그 담보 가등기 말씀드릴 적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의할 적에. 담보 가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쪽으로 가등기를 설정한다 이거지. 그럼 보전 가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집을 사면서 매매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집 파는 사람이 사람이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어떤 대금을 완납을 하고 나선 그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해가지고 나 저 사람은 못 믿으니까 따라서 일단 나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하는 자기 지위를 보존하는 그런 권리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그 91강, 92강에서 말씀드렸던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담보자가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 담보 가등기는 뭐 선순이든 후순이든 어쨌든 그 낙찰자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담보 가등기가 경매 신청인 기입 등기 이전에 이미 청산 절차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더라. 그럼 그때는 그 담보 가등기는 때로는 소멸 되고 매수인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하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 그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 더 바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낙찰받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매 담당 그 경매계에 가셔가지고 내가 낙찰받은 그 경매 사건에 대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하셔가지고 일일이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데 그 중에서 요거 보니까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더라.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에 있는 행방이 뭐냐? 내가 입찰하기 전에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담보 가등기였는데 혹시 모른다 이거지요. 왜냐면요,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가등기권자한테 최고 통보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담보 가등기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법원에다 통보하라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최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낙찰받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담보가 아닌 보전이더라, 이렇게 때로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전 가등기가 뭔지 특히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부 일각에서 말이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봐가지고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척 기간이 있답니다.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은 뭐 소멸 시효의 중단에 안 걸린대요. 10년이래요. 따라서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유튜브 상에서 못 봤고요. 일반 제가 경매 카페 아니십니까? 경매 카페 이런 데서 보니까 간혹가다 이거 내뱉더라고. 이게 내뱉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근데 특정인은 이제 지칭은 안 해주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척 기간이래 있답니다.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은 10년이래, 10년. 오늘에 보니까 2022년 6월 13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2010년 6월 하면요, 그럼 요 기간 따지면 10년 넘어버리죠. 그죠? 요 10년에 12년이니까 22년이니까 12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대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모르면 샷다 마우스 입 딱 다물고 있으라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괜히 나대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그 정보들이 이게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서 보면 비교적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내가 그런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본인들의 어떤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보존 가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펼쳐놓을게요.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6월 13일이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보니까 화면을 조금 제가,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보존 가등기라는 것은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 성격 180도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가등기가 후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나마 경매 결과 그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든 보존가등기는 무조건 다 죽어요. 말소리 된단 말이지, 그제? 그런데 이 가등기가 선순위로 되어 있을 적에는 말 그대로 담보가등기권자 같은 경우는 저당권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가등기 설정된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100% 그 앞에 선순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돼요. 그 이외에는 제가 볼 적에는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야. 앞에 가등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강제경매. 예?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 이거 제가 아마 지난 91강, 92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래요. 웃기는 소리라고 자빠져 앉아있네. 뭐라면 입 다물으라니까. 그래서 이런 이건 대법원 판결입니다만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니면 말이죠. 모레 6월 15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 번호를 직접 까발려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요, 경매 투자를 하는데 잘 진행되다가요, 하나 탁 걸려버리면요, 그 사람 박살나요. 부동산 이게 한두 푼 합니까? 마트 가가지고 말이지, 과자 사는데 1,000원 주고 삽니까? 2,000원 주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말이지, 부동산 가치가 있는 것은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 탁 걸려가지고 왕창 자빠라져 버리면요,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노숙,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계산서를 제출하면 담보가등기래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순수하게 임의경매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봐가지고요, 선순위 가등기 있다 그러면 항상 째려봐야 됩니다. 째려봐가지고 이게 저 가등기가 정말로 담보가등기인지 그에 대한 확신이 안 서면은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나 들어갈까?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쌍코피 한번 터져보시고 피똥을 쏴보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때가 안종인의 말을 들을 걸. 그럼 그때 이미 뭡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입니다. 그죠? 예. 항상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버스 지나가면은 어떻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택시 타고 가세요. 빨리 가시라고. 자, 어쨌든 봐가지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입찰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보니까, 보존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거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이 집이 갑 것인데, 갑인데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을은 갑한테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은 상태에서, 이게 또 갑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봐가지고, 병한테 팔고 말이지, 이 사람한테 잔금 받고 그냥 당장 병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을은 갑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지요. 내가 잔금 다 내면 있잖아, 이 소유권에 너 소유권 있지, 그거 나한테 넘겨줘야 돼. 이게 이제 보존가등기라는 겁니다. 예로서 나와 있네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매도자가 이제 갑이잖아요, 그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재매각, 이중 매각하는 거죠. 병한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고 난다. 하고 난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또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후순위로 가등기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이제 꼬리를 무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영상 밑에다가 댓글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봐가지고 너무 겁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저희 안정현 경매 TV 채널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기 재미 보는 순간에 재미있는 그 영상물 있잖아요. 요즘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 상의 채널을 보는데 주로 어떤 거 보냐니까 요즘은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순자 엄마인가? 채널 이름이 아주 재밌더라고 봐가지고 이 아들내미가 개그맨이고 이 며느리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 저는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재미삼아 보면 그냥 스트레스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채널은요, 콱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 없잖아요. 다른 일 하면서 보면 되는데 우리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거 정말로 재미가 없어요. 정말로 재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재미가 없는데 이걸 내 걸로 확 만들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돈이 되고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순전히 뭐 이런 채널 보면 재미는 있어요. 깔깔깔 웃는데 웃는 순간에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그게 나의 수익과 직결됩니까? 직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재미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채팅창에 많이 돌아 계시네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환님 오늘 1등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권학성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담쟁이님, 박충건님, 조선님, 에리카님, 세스왕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박광용님, 우리 또 최선영님 들어오셨고요. 조창선님, 또 누구신가요? 주여사님, 경매 1순위님, 고공쌤님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알까기 대왕님, 홍대희님, 리장님, 떡갈비님 들어오셨고요. 박종민님, 지광원 우리 지셰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사랑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박향예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백만섭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메모를 좀 해야 됩니다. 매각 대금 완납 후에 가등기, 본등기와 그 효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요. 민사집행권 몇 조입니까? 135조에 의해 가지고 그 경매 부동산은요. 낙찰자 대금 완납했으니까 등기 안 해도 그 낙찰자께 돼요. 소유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었는데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답니다. 가등기가 본등기인데 그 효력이 뭐냐 했을 적에 이 가등기도 보면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보전 가등기 있잖아요. 보전 가등기.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요. 담보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 한다 치자 이거죠. 본등기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효력은 없어요. 왜냐면은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죽어버려요. 가담법 뭐 15조인가 나와, 15조인가요? 15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15조 맞을 겁니다.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없어져 버려요. 매각이 안 됩니까? 낙찰자 대금 납부한테 해가지고 담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해 버린다고. 효력을 상실하는데 지가 본등기 한다? 그럼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가등기가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아닌 보전 가등기더라 그러면요. 이것도 보전 가등기인데 이것도 이제 선순위로 설정된 보전 가등기더라. 이거 안 죽잖아요. 그죠? 안 죽는다 그러니까 효력이 부인이 안 된다고요. 효력이 인정된단 말이죠. 가등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때는 그 효력은 인정된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죠? 지금 제 말씀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당연히 들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번 사건의 사건 개요를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니까 저거나 저거나 앞에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우, 안정해, 조심하라는 말 듣기 싫어. 그러면요,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 입찰 안 들어가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아파트 그냥 들어가세요. 아파트나 빌라 그냥 들어가시라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죠. 우리가 뭐 경매 입찰한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달나라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난이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봐가지고. 왜?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 모르면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일반 유튜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무슨 뭐 이상한 물건 같은 거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어? 공장이 말이지 몇백억짜리인데 뭐 유치권에 말이야 100억 있는 그런 물건 막 현장 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 와, 그 현실적으로, 그 브리핑하는 그 양반도 아마 입찰 못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그거 나와 관계 없어요. 그러면 경매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아파트 쉬워요. 쉽다니까. 문제는 뭐다? 내 주머니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응? 아, 취득세가 말이지 1%, 8%, 12%가 너무 세. 취득세보다 돈 많이 돈 벌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다? 취득세 낼 돈도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셔가지고 그냥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분석도 좀 해야 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뭐 또다시 뭐 재유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재유행 된다면 또다시 상권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뭐다? 뭐 죽으나 사나 어떡합니까? 밥 먹고 저녁 때 되면 집에 가서 잠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거형 부동산에 어쨌든 그것도 서울 및 수도권 쪽에 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침체 국면은 걷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선순위 가던 게 있다. 예? 근데 가던 길을 편해서 가보라고요. 누가 어리라는 사람이 강제임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임을 신청하니까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낙찰받으니까 법원에서는 매가 허가결정 내려줬단 말이죠. 허가결정 내려주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금을 해버렸어요. 대금 환납했는데 이와 본등기 해버렸네. 이와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응? 그럼 본등기하기 가등기와 본등기가 뭐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 뿅 이렇게 소급해가지고요.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때로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 취득한 걸 본다 이거지요. 본등기는 비록 나중에 또 손치더라도 그 순위는 어떻게 가등기한테로 한 날로 소급해버려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보다도 나중에니까 대금 완납에 의한 이 사람 소유권은 당연히 이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환장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게 갑이라고 그랬고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병 이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앞서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어떤 조사 분석이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봐가지고요. 근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저당권. 그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설정됐다. 가등기거죠.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듯이 강제징비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는 A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고 이럴 줄 알고 병이라는 분이 아마 나름대로 입찰 들어갔는데 이 A 저당권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경매 절차 그것도 뭐다 낙찰자 병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대입 현재 등에 의해서 권리 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는 종기입니다. 종기는 언제까지냐니까 낙찰자 대금을 완납하기 직전까지입니다. 대금 딸깍 완납해버리면요, 납부해버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찰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민지법 135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의 것으로 된다. 단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은 그땐 당연히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겠죠. 그죠? 처분한다는 것이 뭡니까?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은행에다 담보 대출을 뽑는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대금 완납하기 전에, 이것도 대금 완납하기 전에 이게 없어져 버렸다든지, 그죠? 이런 대입연대 등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서 과음을 질러야겠네,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경매, 등기부등본 2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누차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이제 그 전에 한 3번 확인하자고 그러는데 3번은 좀 뭐하니까 2번만 확인하죠. 첫 번째 뭐다? 강제경매 신청엔 기입등기되고 이 날짜만에 입찰 들어간다면요. 입찰기일이잖아요. 매각기일이죠. 그럼 이 날짜 입찰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요. 등기부등본. 근데 내가 참 운 좋게 내 낙찰 받아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뭐다? 대금 지급, 이제는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딱 확인해 보자, 이거죠. 보니까, 엄마야, 입찰하기, 그 전에 이게 경매정보지상에, 여러분들 경매정보지상에서 그 경매정보지 만드는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자면요, 내가, 아니, 2022년 말이지, 6월 달에 입찰하는데, 당해 경매정보지 회사에서 제공한 경매 등기부등본 보니까 발급 날짜가 2021년 6월 달에, 뭐야, 1년 전에, 그러면 2021년 6월에서 2022년 6월 하니까 요 1년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 하고,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해야 되는 대금 납부하기 전에 확인도 안 하고, 대금 납부하니까 아싸! 이거 먼저 대금 납부해버렸어. 대금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이 가등기 본등기 하니, 그때 가서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왜 네가 본등기 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나는 있잖아, 담보가등기가 아니야. 나는 뭐요? 보존가등기야, 보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뭐다?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요, 이때에서 담보가등기 경매시 매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채권액을 예를 들어 담보가등기 건자인데 자기 채권액이 10억 정도 돼. 근데 10억을 다 받든지 말든지, 이런 땡이 한 번 받든지 말든지, 네가 배당 요구를 했든지 말든지, 몰라. 신경해서 무조건 죽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보가등기 이때를 다 죽어버린다고. 죽기 때문에 낙찰자 대금 납부한 그 뒤에 본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가등기는 뭐다? 보존가등기밖에 없다. 근데 보존가등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낙찰자 분석을 잘못했어. 두 번째 보니까 대위 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런 꼬라지로 이제 전개가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꼬라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주 간단하게 쉽다니까요. 그 쉬운 거 사람들 인간들은 말이지. 죽어라 말을 안 들어. 말 듣지 말아요. 말 듣지 말고 이런 거 당해가지고 그냥 피똥함 써보시고 똥바가지 하면 뒤집어 써야 돼. 예. 그래야지 와 이게 경매군 해가지고 이제 시급해가 말이지. 경자 소리만 들어도 밤에 잠자다 확 그냥 가에 눌리면 경기해 버린다니까. 예. 그런 분들 주변에 마치 있습니다. 예. 보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이런 꼬라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뭐다 아주 간단하단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등본 두 번만 확인해 보시라니까. 한 통 떼는데 700원 같은 두 통이면 1,400원이잖아요. 입찰하기 전에 띄워봐요. 그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돈 내기 직전에 이거 혹시 또 어떤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야 대금 허가 결정 났으니까 대금 납부해. 예스 대금 납부하는 거야. 대금 납부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제 느끼니까 아싸 기분 좋은 거야. 근데 갑자기 막 본등기 팍 빼보니까 우와 그 사이에 막 소유권 잊어버리고 어머야 이거 또 어떡하나 이게. 여기 보니까 배당기일 딱 잡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는요 이게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낙찰자가 나름대로 몸부림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몸부림치면 안 돼요. 이런 거 몸부림치려고 경매 공부합니까? 나는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황소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깨구리 잡는 식으로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경매 투자에서 돈 좀 벌었거든. 그러니까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경매 낙찰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20번 정도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경매 이거를 우습게 안 보거든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덜컥해 버리거든. 또 한두 번 해가 덜컥하다 보니까 몇 천만 들어오니까, 야, 이게 경매구나. 뭐가 이게 경매야 봐가지고, 무식한 거 티내고 앉아있어. 그죠? 제 말씀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방송 안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이것도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졌을 적에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런 짓거리 안 하는 방법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등본 딱 두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이구, 참, 똑똑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아까, 가등기가 갑이고, 강제금이 어리고, 대금 만나, 병이라는 분이 낙찰받아 대금 납부했다, 진짜 이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본등기 때문에 해서 일단 이 사람 소유권 상실했어요. 근데 이미 뭐다 대금 납부했잖아요. 자기 낙찰 대금.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대법원에서 뭐냐면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은 그나마 이제 법에서는 이 사람을 참 불쌍히 봐서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은 경매도 일종의 매매 계약의 한 형태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럼 이분은 어디를 누구를 상대로 집행법원에다가요. 내가요 대금 납부했는데요. 이렇게 본등기 됐잖아요. 근데 아직 내일 모레 배당인데 이게 이날짜 배당 실시하지 말고요. 배당 실시하면 또 이제 배당 끝났잖아요. 끝나면요. 그 뒤에는 민법이 있어요. 민법. 이거 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이 짓거리란 말씀드렸는데 민법 578조 해가지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하면 이것 때는 이게 요원해요. 봐가지고. 예. 민법 578조를 보니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경매 물건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봤을 적에는 말이지 본인의 낙찰 대금 납부인데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채무자,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채무자가 말이야 자격이 없다더라 그러면 어때? 이 날짜 배당길래 배당 받아간 배당 요구 채권자들한테 여봐 당신들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 되니까 빨리 나한테 돌리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게 민법 578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냐?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선언적인 의미야.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배당기일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입니다. 이 낙찰자 이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저기 있잖아. 와가지고 당신이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 되니까 나한테 좀 돌려줘야겠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안종현이가 이 날짜 배당 받았다 그러면 그래? 근데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돈 다 써버렸는데? 민사입니다, 민사. 형사가 아니잖아요. 이때 안종현이가 예를 낙찰 받았다 치자 이게죠. 배당 받았다 치자 이게 배당 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저 대금 납부했으니까 법원에서 배당해주는데 배당 받아간 거 아닙니까? 내가 안종현이가 병한테 가서 사기를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와가지고 저 돈 좀 줘야겠어. 이건 돈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병원 뭐 안종현을 상대로 가지고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그러면 말이야 맨날 돈 안 되는 소송만 들있다고 말이지. 우리 경매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한 것이지 말이지. 경매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야 맨날 뻑하면 소송 제기하네. 우리가 무슨 법률 전문가 집단입니까? 아니, 우리는 경매인입니다. 경매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이전에 그냥 등기부등본만 살포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제 경험치기예요. 제가 실제 경험 해보니까 입찰하기 전에 또 낙찰 받았으면 기분 좋으니까 등기부등본 한 통 떼는데 예를 수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단돈 달랑 700원이잖아요. 2002년 6월 현재. 앞으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또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 요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2002년 6월 현재 한 통당 700원이니까 낙찰 받으면 기분 좋다 이거지. 대금 납부해 알았어.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아니십니까?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딸랑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뭐가 없구나. 권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수가 없구나. 그때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대금 납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차근차근 하시면요. 괜찮다니까요. 돈 못 벌고, 경매 투자하셔가지고, 내 통장에 현찰이 사고, 조금 쌓이면요. 그거 딱 옆에서 보면요. 느끼보지 못한 사람들 맛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지고요. 사건 해설을 말씀드리고, 93강 일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담보, 찬찬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멸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도 낙찰자가 매각대금 완납하면 소멸하고요. 저당권도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죠? 매각대금 납부 후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선순위 보전 가등기일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 대금 납부한 이후에 본등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100% 보전 가등기라 이거죠. 그래서 경매 사건에서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민지법 135조죠. 그죠? 보조 규정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 이렇듯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했어요.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한테로 소급되기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당연하죠.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낙찰자 돼가지고 정말로 크나큰 어떤 아량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여기 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매매계약의 해제 신청을 하고 매매계약 없었던 걸 해달라. 경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아. 우리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경매 투자합니까?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경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화면을 정리해서 다시 이제 93강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